김완주 전 지사가 과거 삼성의 투자 계획은 LH 유치 무산에 따른 국면 전환용 이벤트가 아니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부안의 한 여고 체육교사가 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했다는 보도 이후 자신도 피해자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제보를 받는 홈페이지까지 생겼습니다. 마을에 새 도로가 생긴다면 보통 주민들이 반기기 마련인데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주민이 7명이나 숨져 도로 개설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 수많은 구직자들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여고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까지 피해자들이 줄을 잇고 있고 SNS에는 피해자 모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학생에게 뽀뽀를 하고 사귀자는 문자를 보냈다.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준다며 애교를 부리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만졌다. 학생들이 털어놓은 성추행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손 만지고 허리 감싸고 있어요. 상황이 불쾌하죠. 그래서 피해다녔죠. 저희 치마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다고 책상 위로 다 올라가라고 교복 입은 채로. 성추행뿐만이 아닙니다. 욕설과 폭력을 일삼고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뺨을 맞았어요 그때. 학생부 기록이나 점수를 미끼로 선물을 달라고 하는 등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너는 이날에 치킨이랑 피자를 전 교무실에 다 돌리고 이렇게 해. 그리고 넌 이날에 다른 걸 시켜서 닭강정을 이렇게 돌려 이런 식으로. SNS에는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페이지까지 개설됐는데 재학생과 졸업생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 외에도 2~3명의 다른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선물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랜 기간 이 같은 일이 반복된 건 동료 교사들의 묵인 때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선생님들도 본 적이 있어요? 네, 다 보고 계셔도 모른 척 하시는 게 일상화니까.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이 보셨어요? 그냥 교무실에 있는 전체 선생님들 다 기억하죠, 여러분. 학교 측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선생님의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해당 교사가 사의를 표한 가운데 학교는 이 교사를 직위 해제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유치 무산 조사 특위에 김완주 전 지사가 출석했습니다. 김완주 전 지사는 당시 삼성의 투자 계획은 진정성이 있었다며 어렵더라도 기업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H 유치 무산에 따른 국면 전환용 이벤트가 아니었냐는 지적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유치 무산의 핵심 증인인 김완주 전 지사. 그동안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김 전 지사가 갑작스레 조사 특위에 나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삼성 투자유치 MOU가 LH 유치 무산에 따른 국면 전환용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까워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투자유치를 추진한 그때 지사로서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겠다는. 조사 특위는 삼성의 투자 계획이 주무 부서를 배제한 채 비밀스럽게 진행됐고 LH 이전 무산으로 성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유치가 결론은 LH공사의 투자 공기관 유치 실패에 대한 물타기 아니었냐라는 게 사실 문제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김완주 전 지사는 LH 유치 무산과 삼성 투자 유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당시 삼성의 투자 계획은 진정성이 있었고 지금도 신뢰하고 있다며 꾸준히 설득해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설사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또 앞으로 신규 투자도 한다 보니까 이것을 이 지렛대로 삼아서 계속 투자유치 노력을 하고 삼성의 마음을 얻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전 지사는 투자 유치는 기업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삼성과 대화 중단을 선언한 송하진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당시 삼성 투자 유치 과정에 있었던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친 도의회 조사특위는 8월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윤입니다. 마을에 새 도로가 생긴다면 반겨야 하는 게 당연할 텐데 이 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하원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의 도로를 대형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는 직각으로 꺾인 커브길.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17번 국도가 마을을 가로질러 개설되면서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숨진 마을 주민만 7명에 이릅니다. 너무 달려요, 차가. 무서울 정도예요, 낮에도. 3살 먹은 애기도 죽고 또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저기 할머니 한번 돌아가시고 바로 저 위에서. 그런데 최근 전라북도가 740번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을 뒷산을 절개해 17번 국도에 연결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거리가 생겨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가려면 또 한 번 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건널 때마다 항상 불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도로를 건너고 다니고 있는데 이 도로가 생긴다 보면은 더 위험하다 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마을을 지나지 않는 새 노선안을 검토해 다시 주민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도 좀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사고 위험이 적은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노선안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과속을 일삼는 대형 차량 때문에 마을길조차 편하게 다닐 수 없는 주민들.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서울 사무소 운영 때문에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금융도시 조성 사업에서도 팔짱만 끼고 있어서 지역 특화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 개청식에서 지역 상생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지역의 금융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저희가 산학 협력을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재가 길러지고 또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하지만 연금공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은 전통시장의 물품 구매와 자매 결연 정도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지역 협력 사업은 없습니다. 아직 국민연금공단하고 직접적으로 협력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은 없어요. 아직. 금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300여 개의 금융사를 전주로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한국전력처럼 금융비용 지원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서야 되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노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 자체에서 직접화하려는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이 정부 눈치만 보며 마지못해 끌려가는 방식으론 혁신도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장 평가에 지역 동반 성장 기여도 항목을 집어넣고 혁신도시 특별법에 공공기관의 역할에 책임을 지우는 보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역에 정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어떤 평가 점수에 반영을 해서 또한 지역 특화 발전에 적합한 인물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는 것도 동반 성장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정입니다.
전북도의회가 기금운용본부 서울 사무실의 설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이학수 의원 등 12명은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회의실 설치가 거점 사무실 설치와 다를 바 없고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전북 이전을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서울 사무실 설치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와 추진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위급한 현장마다 기지를 발휘해 이웃을 돕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남의 위기를 모른 척하지 않고 내일처럼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빌라 주차장, 시뻘건 불길 위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삽시간에 큰 불로 번지는 위태로운 순간에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불이 아는데 빨리 나오세요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탁 열었는데 이미 복도에 연기가 차 있었거든요. 그때. 이태정 씨는 119 소방차가 도착하기 5분 전까지 연기를 헤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웃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검은 연기가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자욱한 상태였고 불길이 치솟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고 여겨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서 지난해 한 은행에 들어선 고객이 1억 300만 원의 큰 돈을 송금하려 합니다. 고객은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바꾸려고 중개업자에게 돈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심한 은행원 덕분에 신종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개업자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이제 모모 저축은행의 팀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 회사로 또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분은 이제 근무하시지 않는다고. 경찰은 정의롭고 의로운 행동을 한 용감한 전북인 8명을 선발해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저없이 나선 이웃집 영웅들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건 축복이지만 이 가난한 노후는 재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북은 고령화 비율도 첫손에 꼽히지만 노인 빈곤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고 퇴직한 이병희 할아버지. 올해 70인 이 할아버지는 요즘 다시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자아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 손자들한테 또 용돈도 좀 줄 수 있고. 2015년 기준 전북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9%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 노인 빈곤율도 첫손에 꼽힐 만큼 높아서 요즘 노인 일자리 수요는 청년 구직자 못지않습니다. 전라북도가 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 박람회.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행사장은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어르신들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전라북도가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이력서를 작성해 면접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한 취업 상담도 받아봅니다. 여기 오니까 이제 접수도 오고 일자리도 생기게 되고 자기 소질대로 자기가 무엇을 잘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기 위해 또 노년의 생계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이 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군산시 수송동에서 지하 오수관로를 점검하던 작업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58살 임모 씨가 오수관로 안에서 실종됐고 60살 서모 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에 중독된 작업자를 구하기 위해 다른 작업자가 내려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레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막하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내일 전주에 들어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북한 태권도 시범단 36명이 내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전주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대회 개막일인 모레 무주 태권도원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해 오는 26일 전주, 28일 서울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시범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찰청이 상반기 총경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전주 덕진서장의 함현배 정보과장, 군산서장의 최연석 여성청소년과장, 익산서장의 이상주 형사과장, 남원서장의 임상준 경비교통과장, 김제서장의 박훈기 112 종합상황실장, 부안서장의 이동민 보안과장, 홍보담당관의 박달순 충북 청문감사 담당관, 청문감사 담당관 직무대리의 최홍범 총경, 경무과장의 정재봉 청문감사 담당관, 정보과장 직무대리의 박주현 총경, 보안과장의 박정근 경무과장, 112 종합상황실장의 유윤상 전남 강진서장,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의 송승현 총경, 여성청소년과장의 김태형 제주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의 김성중 익산서장, 경비교통과장의 김성재 평창올림픽 기획단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전북의 저수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의 저수율은 39.9%로 평년 54.7%와 비교해 15%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물 마름과 밭 시드름 등 이번 가뭄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142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